이제는 네, 여기 사채라는 거, 이렇게 사채. (51페이지고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출제된 사채에 관련된 출제 문제가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작년도 있죠. 네, 작년도에요. 여러분 출제 은근 많이 됐어요. 원래 여기에만 없는 거지 지금 우리 교재에만. 저희는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로 말 문제 위주로 많이 내요. 말 문제 위주로. 자, 그랬을 때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가 기업이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채권자한테 이자 몇 % 드릴게요 라고 모집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거 할 거고요. 지금은 부채 동네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한테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하는 겁니다. 번지를 잘 찾아가셔야 될 게 우리가 자산 쪽에서는 사채를 매입한 채권자였을 거예요. 지금은 사채를 발행하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그랬을 때 자,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될 게 얘는 주식 쪽에서 또 나오는데요. 주식 쪽은 요거와 관련된 실기를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든 주식이든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 액면 금액보다 회사가 돈을 더 받냐 덜 받냐 같은 금액을 받냐에 따라서 발행의 이름이 나뉘어진다라는 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보면 자, 일단 여기 이자율은 무시하시고 지금 이자율 무시하시고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건 돈을 빌린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받는 거고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회사 일부를 떼어주는 거죠.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채에서의 액면 금액이 뭐냐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원금 얼마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나중에 얼마를 갚을게요 라고 할 때 만기에 상환할 금액을 액면 금액이다 라고 불러요. 사채에서는. 아셨죠? 사채에서는 액면 금액이 만기에 얼마를 갚겠습니다 할 때 그 갚는 금액을 액면 금액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자, 우리 회사가 1억을 빌리려고 해. 1억을. 그렇죠? 그 1억이 3년 뒤에 1억 갚을게요 라고 회사가 하면 그 1억을 액면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자율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채 쪽은 액면 이자율이라는 거하고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하고 나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액면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몇 %의 이자를 줄지 공시를 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만약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방금 3년 뒤에 1억 갚을게요 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자는 10%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10%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은 말 그대로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퍼센트 있죠. 그 퍼센트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자율 설명. 그럼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의 이자 있죠. 시세 이자. 채권 시장의 이자는 1년에 한 번 변할까요? 여러 번 변할까요? 가끔씩 1년에 한 번 변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거의 1초에 한 번씩 변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 보시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은요, 실제 채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되는 시세 이자율이에요. 원래는 그게 정확한 의미인데 사채를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하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 권장드리냐면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채를 이해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돼요.
알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시장 이자율 하면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줘야 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은행에 저금을 했더라면 받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은행에 돈을 빌릴 수는 없으니까 은행한테 돈 빌려준 사람 미친놈이죠, 그거. 그렇죠? 은행에 내가 돈 빌려줄까? 난 재산 2억 있는데? 은행이 그러겠죠. 나는 500조 있는데?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린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이 주는 것만큼 빌릴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채를 매입한 사람. 그렇죠? 한번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시장 이자율이 10%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이 1억을 은행에 저금해도 10% 이자를 받는 거예요. 아까 1억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도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액면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똔똔이죠, 여러분들. 똔똔이니까, 예, 사채를 취득한 사람은, 나 어차피 1억 은행에 저금해도 10% 받는데, 너도 10%를 주네? 알았어? 빌려줄게. 같은 금액으로 1억, 이렇게. 알죠? 그래서 액면 금액만큼 빌려줘. 1억만큼 빌려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액면 이자율하고요,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이 돼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자, 이제 할인 발행할게요. 자, 할인 발행은 뜻이 뭐냐면 액면 금액보다 지금은 사채니까 낮은 금액을 빌리는 걸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채 쪽은요. 그럼 어떨 때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예요. 자, 보시죠. 뭐냐면 제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예요.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인 저가요. 1억을 나중에 3년 뒤에 갚겠다. 이자는 10%씩 주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채권자면 1억을 은행에 저금하시면 12%의 이자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저는 10%밖에 안 준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1억 빌려주시려고 할까요? 차라리 은행에 묵히는 게 낫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면 거래가 성사가 무조건 돼야 돼요. 맞죠?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손해를 안 보시려고 하시겠죠. 그럼 손해를 안 보시려고 하시니까 1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빌려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손해를 안 보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행이 주는 이자보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적으면 사채를 취득하는 채권자는 손해니까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빌려줘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 여러분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듣고 버리세요. 이거 관련 없으니까. 뭐냐면 이 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사채도 있으면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세요. 알죠? 이렇게 낮은 이자를 주더라도 나중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6,000원 행사할 수 있는 뭐 권리도 부여해요. 그렇죠? 그런 사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이런 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다양한 사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무사, 회계사에서 배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사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맞춰줄 수가 없어요. 1초에 한 번씩 변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걸? 맞죠? 그래서 정할 수밖에 없는 거, 이자를.
1년에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절대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할증료 붙었다라고 아세요? 할증료? 그 택시 12시 이후에 타실 때. 그렇죠? 할증료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기본 요금보다 증가시켜서 받는 거죠. 그래서 할증 발행은 회사 입장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가는 걸 우리가 할증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알죠? 그럼 어떨 때 할증 발행이 되냐? 반대예요. 여기서는 사기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저 같으면 사기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정직한 사람이고 서로 간에 손해나 이득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알죠? 자, 보시면 자, 아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3년 뒤에 1억 갚겠다라고 찾아왔죠. 근데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라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저 모르는데요. 10%가 방금 사례? 맞죠?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은행에 1억 저금하면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8%의 이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더 크죠?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에요? 쓰레기예요?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이자 더 주잖아요. 그럼 매력적이니까 배째요? 매력적이니까 사기쳐요? 야, 내가 1억 빌려줄까? 둘 다 또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이 사채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1억보다 높은 금액을 빌려줘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손해 안 보려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는 할증 발행이 돼요. 절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짜증나네 외워야지 라고 하시면 나중에 틀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상황을 항상 요 액면 이자율 가지고 얘가 기준이에요.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높으면 이 사채는 이자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매력적이니까 더 빌려가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덜 주는 겁니다. 시장보다. 덜 주니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액면 이자율이 되셔야지 시장 이자율 기준이면 헷갈려요, 진짜로. 그게 사채 발행 유형 공부하시는 거예요. 안 낼 것 같죠? 잘 낸다니까요. 맞아. 우리 시험은 헷갈리는 쪽을 기가 막히게 잘 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채를 공부하실 때는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거 엄연히 달라요. 그건 나중에 세무 2급 때는 꼼꼼하게 배우실 거예요. 다행히 회계 1급까지는 사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 물어보진 않아요. 알죠? 지금 요 유형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채의 분계를 어떻게 끊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얘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주식할 때 편해요. 주식 쪽은 요 분계 진짜 많이 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사례 1.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900원에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만기에 1,000원을 갚을게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900원을 빌렸다라는 뜻입니다. 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가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 2년 뒤에 1,000원인 사채죠. 그럼 질문. 지금 내가 갚아야 될 채무는 얼마일까요? 900원일까요? 1,000원일까요? 지금 부채는? 900원이에요. 맞아요. 900원 정답. 맞죠? 지금 900원을 빌려가는 거고 나중에 2년 뒤에 1,000원 갚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부채는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지금 1,000원 갚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이자를 100원 뜯기고 900원 빌려간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 저 그럼 900원 갚으면 되나요? 은행에서 닥쳐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닙니다요. 자, 그래서 지금 부채는 900원입니다. 지금 부채는 900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돈 빌리기에서 발행했으면 그만큼 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그 채권 쪽에서는, 채권이나 주식 쪽에서는 내가 사채를 왜 매입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부의 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채를 왜 매입했냐의 목적이 다르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사채를 매입한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사채를 지금 발행한 회사예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계정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장기적인 자금 조달 목적이라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부채 계정 과목은 무조건 사채입니다. 사채가 계정 과목이 가지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채 얼마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채가 얼마 늘어요? 지금? 방금 900원 는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채는 분명히 900원 적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뭐예요? 900원 아니다라는 거죠. 말하는 꼬라지가. 자,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셔야 돼요. 자, 죄송하죠. 제가 죄송한 건 아니지만, 회계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회계가 미안해.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자, 우리 사채는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적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액면 금액을 적어줘요. 무조건입니다.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솔직히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대요. 사채? 돈을 빌렸대요? 그러면 제 회사의 주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회사의 주주한테 재무제표에 사채 얼마짜리인지 보고 해야죠. 했죠? 그럼 주주들한테는요, 만기에 갚을 금액이 얼마인지 정보를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사채를 표시할 때는 만기에 갚아야 될 액면 금액을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아시죠? 사채, 우리 회계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액면 금액 쓰는 거. 만기에 저 1,000원 갚아야 돼요. 라는 정보를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무조건 액면 금액 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실제로 돈은 얼마 들어왔냐면 차변에 900원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지금 빵꾸가 어디에 빵꾸. 차변에 나죠. 자, 외워주시는 거 계정값 하나 또 튀어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채를 액면 금액에 미달하게 발행하잖아요. 이랬을 때 쓰는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불러요. 뜻은 뭐냐면 지금 사채 할인 발행한 거 맞죠? 1,000원보다 100원 할인 발행했잖아요.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 100원이죠. 그 뜻이에요. 차이가 나는 금액 줄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저번에 어저께 감가상각 누객 배웠죠? 걔가 자산을 막 감가상각 자산 따라다니는 놈이었죠. 감가상각 자산으로 까졌어요 라는 정보 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사채를 같이 따라다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사채는 대변인데 얘는 차변에 있죠. 그래서 사채를 반대편에서 까는 놈이다 라고 해서 얘를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고 불러요. 일단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재무상태표. BS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냥 무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자, 사채는 1,000원이죠. 1,000원인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야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분계를 할 때는 무조건 금액이 플러스니까 얘는 차변이 있습니다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본래 주인님하고 같은 쪽에 위치해서 표시해요. 어저께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오른쪽 대변으로 이항을 해야 돼요. 그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00원 되겠죠. 이항하면.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요, 만기가 2년이라고 하면 2년 뒤에 갚아야 될 액면 금액, 갚아야 될 건 1,000원인데요. 지금 900원, 100원만큼 덜 받아서, 100원만큼 덜 받아서 지금의 부채는 900원이에요. 웃음 나오시죠? 저도 이거 할 때 웃겼거든. 많이 웃겼어요. 이것 때문에 웃으신 건가? 이거예요, 이거. 만기에 갚을 부채, 지금 부채 다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유용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실게요. 받아들이실게요. 이런 애들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애들.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사례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할인 발행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할증 발행 해볼게요. 따기. 자, 두 번째. 자, 액면 금액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발행하고요. 현금을 받았대요. 그럼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사채라는 부채가 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쓰니까 여기 1,000원. 1,000원. 자, 실제로 돈은 1,200원 받았죠. 차변에 현금 1,200원 이렇게. 자세한 건 세무 2급 이상부터 배우시니까 그때 조금씩 의문 해결될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있다 하면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가 빵꾸가 나요? 대변이 빵꾸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 200원이잖아요. 얘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불러요. 뜻은 똑같아요.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의 줄임말입니다. 2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채는 시다발이 계정 과목을 2개 달고 다니는 거예요. 2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달고 다닐 수도 있고요. 할인 발행됐으면 할증 발행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2개를 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둘 다는 못 거늘고 다니고 둘 중에 하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본래 위치가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대변에 플러스니까 그래서 굳이 이항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사채하고 같은 쪽에 있다라고 해서 사채를 가산하는 계정이라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라고 지칭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죠, 보시면. 자, 요거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은 1,000원. 지금 200원 더 받아서 지금 부채는 1,200원이었다라는 정보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를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 지금 부채 다 표시하는 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채 발행비. 자, 보실게요. 힘드시죠? 그죠? 자, 사채 발행비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가끔씩 나오기도 하지만 주식 발행 쪽을 좀 연관짓기 위해서예요. 비슷하거든요. 계정과만 달라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 발행비는 뭐냐면은요. 그럼 사채를 발행할 때 장기적인 자금 조달 목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가 당연히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람들이 채권자가 알아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공고문 같은 거 내야 돼요. 공고문 같은 거 낼 때 당연히 비용 들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는요, 법에 적합한 양식으로 했는지 법의 검토를 맡아야 돼요. 그럼 법의 검토를 맡을 때 우리 법무사분 찾아가잖아요. 맞죠? 그분들한테 수수료 같은 거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뜻이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면서 각종 비용을 썼을 때 걔를 사채 발행비라고 불러요. 그렇죠? 일명 사발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채 발행비는 개정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정 과목이 아니라 사채를 발행할 때 쓴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돈 빌린 금액에서 깝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채 발행비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내가 만약에 돈을 1,300원 빌리기 위해서 200원의 사채 발행비 지출했어요. 그럼 1,300원에서 200원 까라라는 거예요. 별도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사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 얼마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얼마 돈 들어왔는데 이것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빌린 금액이 순수하게 얼마인데 그냥. 그렇죠? 자, 보시죠. 여기 요거 쉴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좀만 참으세요. 보시면. 자, 사례 들어볼게요.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현금 발행하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렇죠? 할증 발행이죠. 액면 금액보다 많은 돈을 빌린 거잖아요. 할증 발행. 자, 근데 여기. 자, 이와 관련된 사채 발행비. 시험에는 사채 발행비라고 친절하게 잘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장난치냐면 사채 발행 법무사 수수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수료 비용 이렇게 적으시는데 그 사채 발행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실게요. 자, 사채 발행비 300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제일 난이도가.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요. 우리가 사채 발행비 얘는 여기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300원은 어디서 깐다라는 거예요? 여기 발행 금액에서 발행 금액 얼마? 발행 금액 1,200원이죠. 1,000원은 액면 금액이고요. 알죠? 그래서 이 300원을 1,200원에서 뺀다라는 거예요. 해석하시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된 거예요? 1,200원 빌리기 위해 300원 쓴 거잖아요. 맞죠?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1,000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는 할인 발행된 거지 할증 발행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 사채 발행비를 쓰기 전까지는 할증 발행이었죠. 근데 사채 발행비는 빌린 금액에서 깐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900원 최종적으로 900원 빌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나요? 이 문장에 따르면 그러면 이때는 최종적으로 900원 빌린 거니까 할인 발행이지 할증 발행 아닌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 발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사채 발행이든 주식 발행이든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개정 과목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분개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느는데 무조건 액면가 써요. 이건 암기사항이시고. 자, 근데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원래 1,200원에서 300원 까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장으로 확인하면. 근데 지금은 빌린 건 현금으로 빌렸죠. 근데 사채 발행비는 보통 예금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개정 과목이 다른 문제도 은근 내요. 됐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변에 현금 1,2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300원 이렇게 달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정 과목이 들어오고 나간 게 다르니까. 만약에 사채 발행비도 현금으로 나갔으면 현금 900원 쓰시면 되는 거고. 아셨죠? 당연히 개정 과목이 다르면 달리 써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건.
그럼 지금 어디가 빵꾸 나요? 그죠. 차변에 빵꾸 난단 말이에요. 차변에 뭘 쓸 수 있냐면, 이거 할증 발행이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니라 최종적으로 아까 100원 할인 발행된 꼴이었잖아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응? 되실까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어떤 발행이 최종적으로 됐는지를 꼭 여러분 눈도장을 찍고 분계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하실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면 사채 발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렇죠. 시험에서 이렇게 하겠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줄 거예요, 문제는. 맞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은 이어서 안 주고 그냥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다 이렇게 주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 달리 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똑같은 거 문제가 여러분이 판단하기 주기 때문에 쉬워서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대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거 다르면 이렇게 달리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했죠?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현금으로 300원 나가면 사채 발행비 3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다 이렇게 줄 거 그냥. 현금으로 900원 들어왔다. 이건 쉽잖아, 이건.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같으면 900원에 발행됐다, 현금 발행됐다라고 줘요, 그냥. 그럼 쉽고.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 됐어요.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요거 대손 회계라는 거 할 건데, 이게 아마 회계 2급 배우셨던 분들은 대손 회계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왜 31페이지를 지금 하냐면, 원래는 31페이지가 앞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냐면, 우리가 차감 계정이나 이런 애들 있죠. 시다발이 계정 있죠. 여태까지 배웠던 거. 걔네들을 아셔야 얘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53페이지. 그 혹시 53페이지 첫 번째 구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이세요? 그 계정 과목이거든요. 얘랑 지금 하는 요 대손이랑이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은데 계정 과목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해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히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트가 좀 그지 같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뭔 개소리야 이 생각 드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10분 쉬셨다가 11시 3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